안녕하십니까. 네, 신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섯 번째 살린 근육학 여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할 얘기가 많은 근육이죠. 사각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기를 하면서 자, 꼭 만져줘야 될 근육이 어딜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어디를 만져줘야지 고객이 제일 만족스러울까? 2번, 어디를 관리를 해줬어야지 그 문제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를 풀어줘야지 다른 곳에 상쇄작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딜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한의사들이 약을 지게 되면 감초라는 약이 들어가고요. 양의사들이 약이 지면 소화제를 같이 첨가시켜서 약을 짓는 것처럼 이제 제가 그 몇몇 한의사분들 만나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도 오시든 족삼리와 합곡과 태충 또 후계 이런 곳에 이제 침을 좀 많이 놔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여기다 침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여기를 기본적으로 사관과 연관되어 있는 곳들부터 좀 놔주고 몸을 소통을 시켜야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각근이라는 근육도 아마 수기요법의 사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의 올가미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머리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머리가 이렇게 있다 치면 C자 커브를 했을 때 경추 4번까지 위에는 이제 우리가 경신경총이라고 부르죠. 밑에는 완신경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완신경총이 내려가는 길목이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가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글을 쓰면서 난 많이 고민합니다.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근데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제가 막 갈기듯이 쓰고 막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못 알아본다는 분들이 많고 참 많은 분들이 좀 글씨 못 써도 좋으니까 한번 좀 본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제가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 스튜디오에다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이버대 교수이기도 했지만 그런 스튜디오에서 찍는 게 아니고 제가 방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불편하게 카메라를 켜놓고 찍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신 교수는 이쪽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고객 관리를 50명씩 계속 오랫동안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만 하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각근, 배꼽 위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풀어라. 제가 늘 강조할 때 얘기합니다. 배꼽 위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가 얘기합니다.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각근을 관리할 때는 늘리고 벌려서 관리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배꼽 앞뒤에 무조건 관리해라 라고 하고 신경계 올가미라 부르고요. 일단 이 사각근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으로 나눠서 전사각근은 그 기시점이 경추 3번부터 3, 4, 5, 6번에 횡돌기에서 붙어서 늑골 첫 번째까지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중사각근은요 2번부터 7번까지의 횡돌기에서 붙죠. 극돌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횡돌기예요. 그래서 늑골 첫 번째까지 와서 붙습니다. 그리고 후사각근은 경추 4번부터 6번의 횡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늑골에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어디냐면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이로 상완신경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말을 좀 써줬는데 이 상완신경총 사이가 상완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자, 일단은요, 순서적으로 좀 볼게요. 사각근 얘기는 1시간을 설명해도, 또 때로는 2시간을 설명해도 부잡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언젠가 여러분들이 카데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각근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제 후사각근 봤고요. 기능은 고개의 측굴, 그러니까 옆으로 굴곡하고 옆으로 하는 걸 보조해 줍니다. 특히 이 중사각근이요, 경추의 측굴을 보조해 줍니다. 또 흉쇄 유돌근보다 더 많이 이 옆으로 이런 굴곡될 때 SCM보다도 오히려 저 사각근이 더 많이 야용이 됩니다. 우리는 흉쇄 유돌근이 하하 꿀꺽 뭐 이렇게 설명했듯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목의 문제를 크게 보는 포인트라고 했는데, 사각근이 어쩌면 경추의 움직임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다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오히려 SCM 머슬보다 흉쇄 유돌근보다 더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 흉쇄 사각근이요, 누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들이마실 때 얘가 딸려 올라오는, 약간 호흡을 보조해주는 근육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장기간의 기침을 하게 되면 이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죠. 이 사각근에도 많이 붓거나, 그래서 목 주변이 안에 인후가 붙지 않고 목 바깥에서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여기가 이제 뻣뻣해지거나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노화의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수기를 하면서 제가 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상을 볼 때 어딜 많이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의 움직임을 좀 많이 봐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추의 굴곡, 신전, 그 다음에 라테랄 밴딩, 로테이션, 경추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일단은 노화가 더디다. 또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질환 있잖아요. 뇌혈관 질환, CVA 쪽으로 일어나는 질환도 목의 움직임이 편한 사람은 오히려 좀 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 쪽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뇌 쪽에서 순환되는 혈액순환의 문제, 오히려 또 팔로 내려가는 증상을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팔에서 일어나는 증상들 있잖아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도 아니고 우리가 RA, 류마티스 아스라이티스도 아니고 아스라이티스도 아니다. 근데 손이 붓는다, 손가락이 저린다. 특히 엄지손 쪽에서 증상이 되게 많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사각근의 문제라고 먼저 간주를 합니다. 손이 붓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미용 관리 쪽에서는요, 팔뚝살을 빼고자 할 때 이 사각근의 관리를 많이 해주죠. 또 어깨의 문제나 테니스 엘보, 또는 우리가 카팔 터널 신드롬, 손목까지 내려가는 신경계의 문제도 항상 사각근을 봐주는 게 수기의 원리이자 기초의 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사각근 앞쪽으로는요, SCM 전사각근 앞쪽으로는요, 세고라 정맥이 지나가고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그 사이로는 세고라 동맥하고 상완신경총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계에 연관되는, 또 팔로 내려가는 곳의 문제들, 또 림프의 문제들, 이 전반적이게 걸쳐 있기 때문에 신경계의 올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와 팔로 내려가는 신경, 상완신경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수기를 할 때도요. 그래, 저는 만약에 밀가루를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라,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줘도 나중에 결과의 맛은 다 틀립니다. 제가 수기를 가르치면서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동작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향에 힘을 주고 가르쳐줘도 그 결과치는, 고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기를 할 때 고객의 동작이 어떤 동작에서 놓고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완신경 같은 경우는 팔을 내린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반쯤 올린 상태에서 흉쇄 유돌근 안쪽에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 중에서 소흉근에서 내려가는 상완신경의 길과 사각근의 신경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길 자체가 열려야지 관리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차렷 자세를 하게 하지 마라. 소흉근과 쇄골하근, 또 이 사각근이 열릴 수 있는 각도로 팔을 올려놓고 관리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팔에 힘이 없고, 저 팔에 힘이 없어요, 팔이 뻣뻣해요,
팔이 저려요 라고 얘기하면 이대말, 스웰링, 또는 부종,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뻣뻣함, 또 타이타니스라 해서 타이트한 느낌이, 손이 뭔가 이렇게 너무 꽉 끼는 반지를 낀 것처럼 손이 꽉 끼는 것, 뭔지 이렇게 손가락에 안 껴지는 그 가죽 장갑을 손에 낀 것 같은 느낌들, 뭔가 타이트한 느낌 오는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 사각근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잠을 잘 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완신경의 길이 열리니까 소통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그러고 아침까지 일어나면 오히려 팔이 너무 많이 저리고 팔에 혈액이 순환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많이 뻣뻣해지긴 하죠. 그래서 부종과 이게 뻣뻣함, 그 다음에 뭔가 뻑뻑하고 꽉 찬 느낌이 올 때는 오히려 팔을 쓰거나 움직여서 혈액이 순환이 소통이 되면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부종도 빠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액션을 하게 되면 좋아진다.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제일 눈에 띄게끔 노화의 그 느는 근육이 뭐 저기 승모근도 연관이 있지만요. SCM, 흉쇄돌근하고 이 사각근이 상당히 많이 나이가 들어가면 타이트해지고 또는 움직임이 많이 둔해지게 됩니다. 여기가 둔해지게 되면요. 일단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답답해지고 산소의 소모량이 머리로 잘 못 올라가요. 뇌가 쓰는 산소량, 제가 늘 강의했던 것 중에서 체중의 3%밖에 안 되는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30%를 씁니다. 그래서 이쪽 흉쇄혈근하고 사각근 자체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면증에 좀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근육이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면증, 소통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물론 전신의 혈액순환과 종아리의 칼프머슬부터 해서 우리 문제들 다 해결해 주죠. 근데 일단은 불면증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들 사각근을 좀 봐주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의 몸에서 어디 근육을 만져주면 제일 편안합니까? 그러면 좋아진다는 느낌이 과연 어떤 거죠? 만약에 교수님도 그런 고객을 관리했을 때 어디를 풀었을 때 가장 많은 그런 결과치를 얻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살짝 익혔어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그 다음에 그 고기 전용 쓰는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쓰는 칼로 쓸면 고기가 잘 안 쓸립니다. 뭔가 이렇게 끄트머리가 붙어 있고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근막이라 하죠. 근막이 얽혀서 고기가 이렇게 쭉 한번 탁탁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는 근막들. 이 근막들의 연장선상이 결국 제 생각에도 좀 그런 느낌, 경락하고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봤고 한의사분들하고도 많은 일을 해봤고 또 교수 역할을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카데바를 접해보면서 우리 몸에서 경락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경락이라는 흐름보다 근막이라는 흐름이 어떤 라인의 흐름처럼 쫓아가는 저 그림이 오히려 어쩌면 경락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막과 경락이 제가 교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해부생리를 가르쳐보고 수기를 가르쳐보고 또 이 임상을 오래 하면서 자꾸 드는 느낌이 이 근막의 흐름과 경락의 흐름을 같이 좀 연관시켜보자. 그럼 얘네들이 가장 많이 얽히고 복잡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곳이 복부였고요. 그 한 곳이 엉덩이 부분의 중둔근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근 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기를 해보면 그곳이 아픈 것을 풀어주지 않아도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사각근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늘려주면서 벌려주면서 고객의 몸 상태를 한번 보면 생각지도 않은 결과치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복부를 풀어줬더니 생각지도 않은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많은 얘기를 해준 것 중에서 무릎의 증상이 왔다. 아스라이티스,
또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와서 스크루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무릎에 어떤 동작이 문제가 올 때도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 골두 위에 중둔근 라인을 잡아주면 그쪽에 근막이 풀리면 무릎이 이 대퇴골두가 돌아오면서 무릎 자체에 스크루어 무브먼트, 그 나선 운동에 대한 무릎의 운동이 살아나면서 무릎의 통증 경험 사라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또 이 무릎과 그러니까 종아리하고 대퇴골 쪽하고 만나서 근막이 엉기는 것이 위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중 라인을 또 풀어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면 흉쇄돌근과 사각근의 탄력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사각근 근복, 우리가 중앙을 근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근복을 뚫고 나오는 신경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 신경이 뭐뭐 있냐라고 하면요. 일단은 견갑 상신경도 있고요. 장흉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 배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신경이 있는데, 자 일단 장흉신경은 요 사이에서 사각근에서 나와서 쭉 지나가면서 세라토스 안테리어 전거근을 지배하죠. 견갑 상신경은 극하근하고 극상근을 지배합니다. 극하근하고 극상근. 그 다음에 견갑 배신경은 나와서 뒤로 넘어가서 능형근하고 견갑 거근, 네바토스카플라하고 롬보이드 머슬이라는 두 개의 근육을 지배하죠. 자, 지금 제가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성격이 여러분들이 못 쫓아올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빨리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막 제가 느슨하게 하되면 막 졸고 재미없어하는 그런 느낌이 보일까봐 몰아치기 강의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니까 혹시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기갈리시 우리가 감초와 같은 근육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만약에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중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신경은 1번 장흉신경, 2번 견갑상신경, 3번 견갑배신경, 4번 대퇴신경,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경과 근육을 좀 이해하다 보면 내가 어떤 동작에서 고객을 관리할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팁이라고 썼어요. 고객이 왔을 때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면 우리가 일단 사각근을 보자. 또 이쪽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의 통증도 물론 6번의 신경 레벨이긴 하죠. 이렇게 육자니까 얘도 목에서도 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사각근을 보자. 또 이 사각근의 통증은 우리가 디스크 질환과 좀 헷갈리지 말아라, 내가 좀 설명을 합니다. 고객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팔이 너무 저립니다. 이 팔이 저리는데 디스크인가요? 라고 문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팔 저린 게 디스크입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병원에서 가보셨나요? 병원에서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의료적인 메디칼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한테 전달될 때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근육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걸 고객한테 이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요. 팔이 저리면 사각근에서 눌리고 있으면요. 그 팔을 이렇게 들게 되면 신경 구멍이 이렇게 열리면서 저린 게 없어집니다. 결국 들었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목 디스크가 아니라 사각근이 눌리는 거고요. 또 저리다고 했을 때 내려서 팔을 뒤로 이렇게 빼봅니다. 그러면 여기 소흉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린 게 없어지면 목 디스크가 아니라 소흉근이 눌리는 거예요. 올렸을 때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에서 눌린 거고요. 근데 올려도 저리거나 내려도 저려요. 그럼 일단 진단을 하지 않고 의증, 일단 의심을 목 디스크다라고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목 디스크라는 게 병원에 의해서 진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늘어보는 것 중에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 팔이 저리면서 그러면 5번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이거는 6번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 손목이 아프다.
얘는 7번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고, 손이 아프다. 흉추 1번과 경추 8번 사이에, 아니죠, 경추 7번과 그 사이의 신경들, 그러니까 경추 7번 아니면 경추 8번 사이에, 흉추 1번 사이에 그 신경이 오게 되면 두 군데 소견이 손에서 주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깨인지 팔꿈치인지 손인지 손목인지 손인지에 따라서 신경 레벨의 흐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추 1, 2, 3번의 디스크는 주로 얼굴 쪽하고 두피 쪽으로 오고요. 주로 그쪽엔 잘 디스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상황은 교통사고 났을 때나 어떤 외력에 의한 충격 아니면 다쳤을 때는 얼굴에 오는 증상의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6번째 시간 사각근에 대한 거를 설명하게 되면, 수기 관리 시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관리해줘야 될 근육이다.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있다. 우리가 90도를 직각이라고 했을 때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 하고, 90도보다 큰 거를 둔각이라 하고, 우리가 90도의 각도가 아닌 예각과 둔각 사이에 있는 어정쩡한 각을 사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또는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서 또 사각근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야 되고, 제가 공식으로 알려주는 것 중에는 하나는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또 팔의 부종, 팔의 통증, 또 엄지의 문제, 이렇게 오는 문제들은 먼저 사각근을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팔의 문제는 디스크와 구별하자. 또 이 사각근은 호흡근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성적인 기침을 오래 하게 될 때 이 흉쇄도 구조에서 오히려 부을 수도 있더라. 얘네들의 기시점은 뼈에, 그러니까 경추의 횡돌기였지만 정지점은 늑골 1번과 2번에서 붙어서 들었다 놨다 해주는 증상도 같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각근을 뚫고 나오는 신경계통들, 그래서 팔에 힘이 없고 저리고 뻣뻣한 모든 문제들은 여기를 통해서 해결하다라고 내가 설명했습니다. 사각근을 같이 이해할 때는 거기에 상완신경총, 그죠? 꼭 상완신경총을 이해하시고, 또 쇄골화 동정맥도 이해하셔서 위아래로 소통이 되는 하나의 그림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끊기지 않는 영상을 찍으려면 시간을 조금 당겨서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25분이 넘어가 버리면은 뒤에 부분들이 끊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사각근에 대한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요 내용들 보시고요. 항상 힘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누가 뭐래도 마차는 간다. 그 얘기에 대한 똥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어떠한 상황에 해도 세월은 흘러간다. 내가 어떻게 주저앉아 있어도 모든 상황은 그냥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고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에 제가 앞에서 항상 비빌 언덕이 되어줄 테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한번 잘 받아서 적어보십시오.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그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